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주변이 살짝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차 2002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입니다. 네, 카레라 2예요. 그냥 기본형 모델이라는 거죠. 참, 이 차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빠르고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하고요. 야, 차를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저기 뒤에 보이는 게 한인마트거든요. 왠지 한인마트 앞에서 찍고 싶었어. 네, 아무튼 자, 가보죠. 일단 얘는 마크 2입니다. 마크 1과 2는 이 헤드라이트에서 차이가 있어요. 1은 그 박스터 처음 나온 모델 아시죠?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죠. 2는 살짝 올라갔다가 잘리고요. 네, 뭐 이런 느낌이 바뀝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면 1과 2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엔진도 바뀝니다. 1은 3.4의 6기통 엔진이었고 이건 3.6입니다 자연흡기고요. 마력도 엔진 배기량이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한 20마력 올라가서 얘는 320마력이고요 제로 100이 5초 안으로 들어온 차예요. 4.9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몰아보면 그렇게 될까? 하여튼 뭐 그러네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차는 약 7만 킬로대 중반을 기록한 차고요. 이미 포르쉐 딜러에서 이 차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싹 해놓은 차예요. 자, 근데 이때 차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911 박스터 K맨 차 중에 2005년식까지 나온 모델은 그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밑쪽에 보면 IMS라는 축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 IMS 축 끝에 있는 그 베어링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 엔진이 뻗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진 차가 상당히 많았죠. 포르쉐 기본 그 보증수리 기간 안에도 그 고장률이 8%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고장률이에요. 대부분 오래된 그 연식의 차들은 다 그 IMS 베어링이 고장이 한 번씩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엔진을 살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깍깍깍 이런 소리까지 날 정도로 뭔지 모르고 그렇게 운전하다가 엔진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례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는 IMS 베어링을 포르쉐 그 딜러에서 교체한 차라고 하네요. 그래요. 마크 1, 마크 2 통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996 모델이죠. 이전이 993 모델이고, 993 모델이 공랭식이고 이 차는 순행식 모델입니다. 그리고 차도 많이 커졌어요. 길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cm 이상 이렇게 길어졌고, 너비도 대략 한 5cm 이상 이렇게 넓어진 차예요, 기존 993 모델에 비해서. 근데 헤드라이트 모양이 저 모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냈죠. 왜 헤드라이트를 저렇게 했냐. 기존의 깨구락시 모델은 헤드라이트가 대체적으로 다 동그란 모델이었는데, 근데 포르쉐에선 이유를 냈습니다. 아니, 공기저항 계수를 봐라. 예전 깨구락시 모델 시절에는 헤드라이트가 똑바로 서 있으니까 공기저항 계수가 너무 높다. 근데 이거는 저항 계수가 3.0이에요 0.30.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항 계수를 많이 줄인 거죠. 현대에 나오는 차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헤드라이트를 눕히는 바람에, 자 보면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누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고요. 저 눕혀진 헤드라이트에 그때 디자이너가 성은 모르겠고 핑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이상해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옆에 뭔가 더 나가는 게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고, 검정 테이프 하나 가져올 거랬나? 이렇게 가리면 그죠? 훨씬 이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커졌기 때문에 993 모델보다 훨씬 무거워졌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차는 50kg나 가벼워졌어요. 강성도 높였을 뿐더러 차가 커졌는데도 여러가지 새로운 소재를 많이 적용을 해서 무게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993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헤드라이트 모양 하나 때문에, 그리고 공랭식에서 순행식으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는 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차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나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사실 저 헤드라이트 아직도 적응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97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 차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차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중반에 제일 어려웠잖아요. 회사를 팔려고 심지어 내놓기도 했고, 박스터 986 모델 아시죠? 초창기 1세대 박스터, 그 박스터를 먼저 만들고 그게 판매가 괜찮으니까 거기에 뭔가 연계를 해서 911을 하나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 차가 탄생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박스터 앞모양과 이 차의 앞모양이 거의 비슷했죠. 처음에 이 마크 1은 거의 헤드라이트가 똑같아 보여요. 언뜻 보면 이게 박스터인지 911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스터와 쉐어를 하다 보니까 앞에 서스펜션은 마크 1만입니다. 마크 1 같은 경우는 박스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서스펜션은 똑같이 못했어요. 왜냐면 엔진이 박스터보다 더 뒤에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다르고 무게를 견디는 부분이 달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서스펜션은 이전 세대인 993 모델 거를 갖다 썼습니다. 보세요, 앞에는 박스터, 뒤에는 993 기존 모델 것들을 갖다 쓰니까 이 차에 더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개발비로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요금 많이 했어도 그래도 나름 잘 팔렸어요. 우리가 오필슨 코리아를 한참 외칠 때 독일에서는 이 차를 만들어냈고 그때 우리는 독일에게 4강에서 졌죠 아마. 네, 아무튼 뭐 그런 역사가 또 있네요. 마크2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C4S라는, 그러니까 일반 911에 4륜 구동이 없었는데 처음 C4S가 나오게 됐어요. 카레라 4S죠. 자, 그래서 이 차를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주려고 가져나왔고, 제가 원래 올드카 아니면 이렇게 오래된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래된 차를 한 대 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 포르쉐에서 옛날 포르쉐를 판매하고 있는 그 차를 보여드리면 뭔가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얘는 네, 자, 엔진룸이 보이는 차입니다. 상당히 지금 뜨거워요. 운전하고 왔더니 엄청 뜨겁네. 이미 여러 작업을 다 마친 차라서 엔진룸 정말 깔끔하죠. 이거 뭐 거의 새 건데? 그죠? 거의 새 거예요. 여기 알터네이터도 새 거고 풀리도 새 거고요. 벨트도 뭐 완전히 새 거로 보입니다. 이 차는 사서 손볼 게 없겠는데? 근데 물론 이 딜러에서 파는 차라서 기본 90일인가? 그 워런티가 있어요, 파워트레인 쪽에. 그래서 그쪽은 정비를 잘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드라이 펌프 방식이라서 별도의 오일팬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오일팬을 늘리는 작업을 하더라고. 깊이를, 그 펌프하는 방식을 더 깊게 해서 깊은 곳에서 오일을 뿜어 올리게. 그게 또 그 IMS 베어링을 살짝 보호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996 모델에도 그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스타하고 K맨은 그런 작업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911의 엔진룸을 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요즘 나오는 911 오너들 보세요. 참 이래야지. 맨날 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자,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저는 이게 정말 좋아요. 아시잖아요, 무게중심 엔진 뒤쪽에 있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앞에 놓는 거 좋습니다. 풀 사이즈 넣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간이 작아지다 보니까 템퍼러리 사이즈로, 템퍼러리 타이어로 넣었고, CD 체인저 있고요. 여러분들 왜 차 엔진룸 열면 뭐 이렇게 거기에 안에 이렇게 커버 안 돼 있는 차를 뭐라 하잖아요. 이 차는 없어요. 엔진이 없잖아요. 여기 뜨겁지도 않고. 그럼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부터 보여드릴게요. 문 열림 키와 앞에 프렁크 여는 키 있습니다. 근데 문 열림 키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잠갔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차 이왕이면 눌러보고 직접 와서 도어 핸들을 한번 잡아당겨 봐야 돼요. 이 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림 닫힘 버튼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튼 아까 보셨지만 프렁크에 CD 체인저 들어가 있어서 CD도 다 들을 수 있고, 이때 이 차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뭐 엄청난 월드컵 응원가를 틀고 다녔겠죠. 글로브박스는 뭐 이렇게 통범합니다. 이 안에 뭐 다른 별도의 장치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요게 재밌죠. 카세트 테이프 보관함. 이 보관함에 이 포르쉐들은 좀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작다 보니까 CD나 카세트 테이프 보관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열선 의자도 들어있고요. 지금 공조 컨트롤 장치나 오디오가 다 순정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항상 있었어야 되고요. 시가 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5개의 원형 계기판 들어가 있고, 뒷자리도 있죠. 당연히 911이니까 의자만 있을 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아닙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이 당시에도 보스 오디오가 1단계 프리미엄 오디오로 들어가 있네요. 실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클래식하고 좋죠? 지붕도 알칸테라 재질로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감을 주고요. 이런 플라스틱은 약간 소프트 터치 플라스틱이긴 한데 뭐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이제 얘가 엄청나게 좀 이렇게 질이 떨어져 보인다는 거. 포르쉐인데 뒤에 이런 주머니는 요즘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여기 사이드미러 조정기는 여기 있고요. 헤드라이트 스위치 여기 있고, 이걸로 이제 계기판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오토 헤드라이트는 없네요. 저기 보니까 앞에 센서 모양이 있길래 혹시 있나 싶었는데 그 센서가 아닌가 봐요. 저거는 리모트
리콘,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센서로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그런 건 없지만 예전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911 실내 디자인은 뭐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차는 6단 수동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이렇게 핸드 브레이크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차를 타고 나가면서 여러분과 또 얘기를 알아볼게요. 이 차의 클러치와 기아의 느낌은 상당히 뻑뻑합니다. 길이 들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톱니바퀴 기계에 딱 꽂아놓는, 그리고 확실히 꽂아놓지 않으면 또 이 톱니바퀴가 미끌려요. 끄르륵 끄르륵 하고 뭐 동력 전달이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생날것을 운전하는 듯한 트랜스미션의 그 느낌을 그대로 줍니다. 확실히 넣어줘야 돼요. 뺄 때는 확실히 빼줘야 되고, 핸들링은 특별히 언급 안 해도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물론 저속이나 주차장이나 아니면 어디 골목길이나 이렇게 운전할 때는 핸들이 무겁죠. 뻑뻑하고. 하지만 뭐 속도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이 핸들은 정말 유연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 이외에도 노면을 딱 잡고 가는 듯한 느낌이 딱딱하게가 아니고 부드럽게 들어와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연식의 모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스펜션에 조절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911의 그 서스펜션은 그렇게 하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그런 조종 장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그냥 일반 그냥 독일차 세단 타는 느낌, 이런 느낌 듭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한 차들이 대체적으로 과격한 코너링이나 어떤 한계점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운전자가 원하는 컨트롤을 할 수 없게 차가 그냥 알아서 그냥 날아가고 없어지고 하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조향을 하면 이게 한계치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회를 많이 줍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한계 주행을 할 때도 아 역시 포르쉐구나, 아니 오히려 RPM을 왕창 높이고 그립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타이어의 비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운전을 하는 게 어쩌면 996 모델의 참맛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지금 20살이 넘었잖아요. 만으로 21살, 횟수로 22살. 조심해야겠죠. 그렇게까지 몰라가는 뭔가 그동안 지켜왔던 부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크랙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잡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의 움직임이 내가 원하지 않게 막 이상하게, 한쪽은 좀 딱딱하고 한쪽은 좀 뭔가 어긋난 느낌이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직지 알차를 밟고 이렇게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힐앤툴을 칩니다. 얘는 레브 매칭 따위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얇게 밟고 있는 상황에서 힐앤툴을 친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악셀레이터 페달이 브레이크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코너링을 하기 위해서 100m, 50m 앞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고 조향을 하면서 힐앤톨을 작업할 때는 딱 그 악셀레이터 높이하고 딱 맞게 돼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트럭에 가져가서 이 힐앤톨 동작을 해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포르쉐 911이나 박사나 케이맨 수동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페달의 위치예요. 이 자연흡기 엔진이 갖고 있는 고 RPM 영역에서의 사운드라든가 차의 움직임은 이 차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차는 최대 7000rpm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차의 가장 강력한 힘은 6000rpm 초반에서 나온단 말이죠. 악셀을 밟고 적어도 6000rpm까지는 그 머플러 사운드를 고스란히 더 키워가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NA 차의 매력이죠. NA 뭐 하잖아요. 자연흡기 하는데 여러가지 자연흡기가 갖고 있는 매력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머플러 사운드가 갖는 매력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요. 엔진이 저 뒤에 있잖아요. 머플러 사운드와 엔진이 돌아가는 사운드와 심지어 흡기에서 약간 빨아들이는 듯한 흡기 사운드도 살짝 들리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딱 어우러져서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운드는 길 갈 때 차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운드의 크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면서 재밌게 타고 다른 사람 스트레스 안 주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르쉐 911이란 차를 새 차로 사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에요. 그리고 중고차라고 해도 최근에 차를 사게 되면 거의 뭐 새 차 가격을 다 줘야 하는 그런 가격을 갖고 있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차 사야죠. 포르쉐를 타고 싶은데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나는 비싼 돈 들이긴 싫고, 근데 포르쉐 911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관리만 잘 돼 있는 차라면 충분히 그 차를 사서 운전해도 모든 재미를 다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안고 있는 시트, 이 시트의 착잡한 느낌이 요즘 나오는 992 버전의 911하고 차이가 없어요. 시트의 기능에 있어서 통풍 시트가 없고 모든 게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시트는 아니지만 시트의 느낌은 큰 변화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포르쉐는 어떤 연식을 몰아도 다 재밌는 것 같아요. 1단부터 6단까지 있잖아요. 1, 2, 3, 4단은 그 간격이 널찍널찍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5단하고 6단은 3단하고 4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늘 때 잘못 들어갔나? 이런 느낌이 처음엔 좀 들었습니다. 익숙하기 전까지는. 물론 익숙한 다음에는 전혀 그런 거 없죠.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 911을 운전하면서 옛날 차의 991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느려 터질 것 같고 움직임도 좀 덜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얘는 911이에요. 늙었든 S든 터보든 GT카든 정말 다 재밌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포르쉐 911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또 들게 됐고, 컵홀더는 여기 있습니다. 오래된 포르쉐, 관리 잘해온 차들은 오래된 차도 재밌게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또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